안녕하세요. 물리 강의하는 엄기범 강사입니다. 제가 하반기를 맞이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를 좀 강의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공부 전략도 같이 겸해있으니까 잘 보시고, 지금 하는 얘기는 사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했고 그년도 했고. 왜냐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흘겨 듣지 마시고 조금 몇 분 안 되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아, 저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좀 먹고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다 안 할까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않고, 보면 이 합격한다 안 한다의 판단은 사실 시험 보는 그 전날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시험 전날이 딱 됐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내일 당장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고대 같은 경우는 과목이 뭐 2개부터 3개 정도가 있으니까, 내일 시험 본다면 그거를 하루 전에 다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동안 1년 동안 내가 공부했으면 1년 동안 공부한 자료를 이렇게 책상에 쫙 깔아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는 뭐 이론책도 있고 문제집도 있고, 그 강의마다 딸려있는 모의고사 같은 것도 많고 프린트, 그 다음에 대학 물리를 공부했으면 영 할리데이 책이 있으니까 그거 다 꺼내놓고 이만큼을 쌓아놔요. 이만큼 될 거예요, 한층. 그러면 이제 그걸 한 권씩 꺼내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넘기면서 뭐 하루니까 사실 시간이 많아봤자 한 4~5시간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과목별로. 그거를 넘기다 보면 4시간, 5시간에 그거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이론, 문제집, 프린트, 대학 물리, 교재의 연습 문제, 이 모든 걸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으면 다음날 합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전부터 고시기에 내려오는 약간의 공부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이유는 이날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전날에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내가 하루 만에 다 보냐 안 보냐가 판단이에요. 사실 지금 생각해봐요.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페이지만 몇몇 페이지 될 수 있는데 하루에 다 본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해요. 근데 공부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뭐 단순하게 물리가 좋아가 아니잖아요.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요 하루에 다 본다는 얘기는 이 일주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을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이 뭐 내일이 시험이면 그 일주일 정도를 내가 시간을 확보해서 그 일주일 동안, 아, 내가 하루 전날에 볼 거를 미리 연습해 본다는 느낌으로 일주일 동안 한 번을 보게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일주일 동안 한 번 보는 것도 굉장히 불가능할 수 있어요. 이때가 보면 이게 양이 많잖아요. 공부했던 양이. 이거 한 번을 보기 위해선 다시 2주 전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도 한 번을 봐야 돼요. 지금 계속 동그라미 친 데가 한 번을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날 한 번 보려면 일주일 전에 한 번을 봐야 되고, 2주 전에 한 번을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3주 딱 전이에요. 이렇게. 근데 한 달 전, 50일 전에 있는데, 사실은 이 한 달 전, 50일 전도 묶어서 볼게요. 여기서 한 번을 봐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 생각하는 스타팅은 언제냐면 11월입니다. 11월이 딱 시작되는 순간부터 한 번을 보고, 그 다음에 3주 전에 한 번을 보고, 일주일에 한 번 보고, 한 번 보면 총 4번을 본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 공부는 반복이에요. 반복하다 보면, 제가 여기 책이 없는데 나중에 하루 전에 보면 이렇게 막 이런 스피드로 넘기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아는 거죠.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게 있으니까 딱 보면 아는 거라서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따만한 대학물리 책도 1시간 만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막 넘기면서 하는 게 아니고 넘기면서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이 안 나 라고 하면 그 장을 찢어서 이렇게 따로 보관하거나, 그렇게 해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쌓아놓은 거를 막 찢어보니까 이만큼 쌓였어요. 너무 많이 쌓이면 이제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교재마다 한 10페이지 정도가 내가 쌓이게끔 만들면 그거 다 모으면 한 50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딱 들고 시험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11월부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요 전날에 한번 다 보면 엄청난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내일 당장 시험인데 그동안 1년 동안 공부했던 거를 이렇게 하루 만에 다 봐버렸어요. 그러면 모르는 게 없죠. 그리고 뭐 시험 나올 것들을 그 전에 사전에 엄청나게 공부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전략을 항상 생각하시고, 그러려면 이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11월 되기 전까지는 양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야 돼요. 자, 그 얘기를 좀 다음 페이지에 볼게요. 양을 늘리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이니까 7월 달부터 공부를 해요. 7, 8, 9, 10. 앞으로 이제 4개월 남았으니까 4개월 정도는 시험 나올 거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시험 나올 거라고 하면 일단 이론을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을 다 연습을 해봐야죠. 이렇게. 그리고
단원별 유형별로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네 번째는 대학 물리도 연습을 해봐야 돼요. 여기 세 개는 강의에서 다루는 거고, 요 한 개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는 거죠. 대학 물리는 연습 문제. 그래서 이거를 10월 되는 때까지 계속 양을 늘린다는 얘기는 내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파트가 나왔어. 이것만 따로 모아서 어디다 이렇게 노트 필기 하거나 어디다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왜 모아놓는다는 얘기는 나중에 보면 기억이 안 났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뭐 노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어딘가를 짱박아 놔야 돼요. 내용을. 그래서 뭐 책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써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거를 10월까지 정리하는 겁니다. 기출문제도 다 하나 빠지면 다 정리를 해요. 문제 풀이했던 거 오답 정리하는 거죠. 여기다. 대학 물리 연습 문제 오답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다 해놓고 10월까지 이걸 해야 됩니다. 10월까지는 내가 이 파트에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것들을 다 찾아내겠다는 각오로 싹 다 정리해 보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11월 달부터는 양을 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두 달 딱 과정에서는 이 양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너무나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이 답이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우리가 시간 t 루트 g분의 h는 이 시간이 언제 나왔냐면 그 자유낙하에서 h하고 낙하할 때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시간은 누구나 다 알게 되세요. 이거 뭐야? 어떻게 나오는지 과정은 생각이 안 나도 자유낙하의 시간 t는 얘야 라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탁탁탁 답이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약간 우려가 되긴 해. 답만 뜨고 과정이 생각이 안 나면 안 돼요. 그래서 과정도 필요하니까 반복하면서 물론 답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 대한 것도 쭉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논의 얘기하지만 오픈북으로 해라. 공부할 때 문제가 안 풀리는 책을 펴놓고 그냥 봐라. 어떤 식이 많이 들어가는지를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식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보면 공식집 같은 거 없냐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공식집까지 다 외울래. 근데 공식 외운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했던 자료를 다 모아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이런 식들이 암기가 되고 시험장에 딱 가보면 그래서 연세 같은 경우는 두 과목이든 세 과목이든 3시간 동안 시험 보니까 물리는 좀 공부가 된 친구들은 한 40분 정도 걸려요. 40분, 45분 정도에 한 19개, 22개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고려대가 그냥 50분 동안 시험 보니까 고려대는 서술이지만 그거 한 4, 50분 정도에 끝내죠. 그래서 공부가 되면 될수록 반복이 되면 될수록 이 중간 과정에 생략되고 머릿속에 탁탁 남는 게 굉장히 많아져야 돼요. 이런 식이 돼야 아까 했지만 D-1 전략이 통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잠깐 좀 내용을 좀 볼게요. 다시요. 일단 이론적인 정리랑 문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론적인 정리는 제 올해 강의 필수 이론을 하면 거의 다 끝나요. 이렇게. 이건 대학 물리의 90% 정도를 커버하기 때문에 시험이 나오는 전부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물론 나중에 10%는 심화 과정이라 뽑혀 있는 그 기출을 같이 푸는 강의에서 물론 다루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제 나올 것은 여기서 거의 끝냅니다. 이 내용을 다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려니까 정리해서 머릿속에 늘 암기하려는 게 아니고 언젠가 내가 자유낙하의 공기저항력의 시간대에 대한 미방 보조를 내가 알고 싶어라고 하면 내가 어디서 찾아야지라고 거기를 알면 되죠. 가서 볼 수 있는 정도고 내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디에 있다 그런 거를 잘 정리해 놓으시고 개점을 유도하는 과정은 보통 생략이 됩니다. 시험 잘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생략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생략이 될 거예요. 공부량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해결 방법 같은 거 위주로 공정해야 되고. 그래서 개념을 정리할 때는 여기서 배운 이론 중에 뭔가 보라색 박스로 되어 있는 결과식이 있습니다. 그 결과식이 있으면 그 과정에 이르는 유도 과정은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 가볍게 이해해보고 그리고 그 결과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특히 필수로 딸려있는 워크북이 있습니다. 여기서 워크북에 있는 문제들을 연습해 보면 여기 이론이 정리가 되거든요. 제가 의도가 그거였어요. 워크북에 있는 문제를 풀고
하다 보면 이론에 했던 개념이 정리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위주로 이론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연습은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무조건 시험은 문제는 시험처럼 해야 돼요. 문제마다 평균 5분을 딱 잡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앞으로 7월부터 문제를 많이 풀 텐데 보통 제일 안 좋은 습관은 문제 하나 풀고 답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하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문제 푸는데 1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그럼 진도가 안 나가니까 하기가 싫어서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맞춰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시험처럼 내가 이번에 10개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 딱 50분 동안 시험처럼 문제를 풉니다. 이게 문제를 풀겠죠, 이렇게. 그리고 채점을 해요. 이렇게. 이 채점한 오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채점했을 때 틀린 거는 나중에 이건 반드시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시험처럼 봤을 때 이 맞춘 거 있잖아요. 동그라미 친 거는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는 거는 지금 당연히 알고 한 3달이 지나도 이거를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를 잡고 오랜 시간 동안 풀면 다 맞겠죠, 자기가. 그러면 나중에 맞았지만 또 틀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꼭 시험 보는 것처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딱 모의고사처럼 뭐 10개면 아까 얘기했지만 50분 동안 문제를 딱 풀고 이 틀린 거를 내가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이걸 정리하다 보면 뭐 정리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어딘가 쓰겠죠. 오답노트 같은 걸 쓰거나 할 텐데 그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복습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뭐 기출 변형이나 그다음 단원별 문제풀이나 파이널이나 아니면 대학 물리나 이 모든 문제를 다 이런 식으로 풀려고 노력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진도가 나갑니다. 제일 좋은 건 제가 이런 것도 얘기도 많이 하는데 문제풀이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오전 강의나 뭐 저녁 강의가 있으면 그 강의 전에 미리 와서 문제를 딱 풀고 강의를 바로 듣는 거예요. 자, 인강으로 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싶어. 그냥 강의를 클릭해서 이렇게 플레이 누르지 말고 그 강의가 몇 번까지 문제를 풀고 있구나 그러면 딱 시간을 재서 그 강의 플레이하기 전에 문제를 꼭 풀어놔야 돼요. 채점을 해봐야 돼.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고 강의를 바로 들어야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되는지 효과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답 정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틀리는 거. 이 오답은 이 시험처럼 문제를 풀지 않으면 오답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서 이 데이터를 자꾸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개점 정리할 때 아까 보라색 박스 같은 거 쌓아놓고 문제 오답 딱 정리해놓고 이거를 어디까지 하냐면 10월까지 하는 거예요. 10월까지. 양이 많아져요. 막 노트가 많이 생기고 굉장히 기분 좋아야 돼요. 이것만 보면 된다. 이것만 보면 내가 떨어질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딱딱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이후부터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자, 물리가 어렵기 때문에 공부하다 보면 공부 전략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보통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에요. 역학, 유체역학, 연력학, 전자기학, 파동과 현대물리 이렇게. 모든 걸 잘할 수 없습니다. 목표는 80 이상을 넘겨야 돼요. 문제가. 내가 지금 근데 지금 현재가 50이에요. 실력이에요. 이 넘기는 과정이 어떻게 넘기냐가 되게 중요한데 공부를 좀 잘하는 방법은 이건 제 생각인데 자 보세요. 이 하다 보면 이 동그라미 칠게요. 이건 잘 돼요. 이건 잘 안 돼요. 이건 잘 돼요. 잘 안 돼요. 이렇게 이걸 쳐볼게요. 이렇게요. 이 통계는 내가 여기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봤던 위클리 모의고사나 아니면 그런 통계를 통해서 되게 알잖아요. 그래서 역학 안에서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유치역학은 너무 잘 돼. 연력학은 너무 잘 돼. 이걸 쭉 펼쳐놓고 동그라미 한번 쳐봐 본인이. 그래서 전자기도 안 돼, 안 돼, 안 돼,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이 동그라미와 X 친 개수를 딱 비교해보면 전체 개수 중에 한 50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가 다 그럼 거의 100점인 거고 동그라미가 절반, X가 절반이면 현재 점수와 비슷하게 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게 아는 걸 더 확실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가 여기 있던 X입니다. X. 요거를 동그라미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야, 잘 안 되면 열심히 해봤어. 그러면 이게 또 안 됩니다. 이게 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잘 되던 것도 희미해지게 돼요. 그 물리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데 생기기 때문에 이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 방법은 확실한 걸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한 걸 더 확실하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유체역학이나 연력학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잘 되면 여기에 공부량을 늘립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절대 안 틀리게 만들어요. 앞으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든 이런 파트는 내가 절대 안 틀리게 만들래 라고 하면 이제 그 양을 늘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60점대가 딱 되는 순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걸 다 하고 나면 이제 이런 거 생깁니다. X 붙인 것도 내가 해볼래. 이렇게. 그러면 아는 걸 확실하게 만드는 방식은 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다. 아까처럼 모르는 거를 아는 거, 이렇게 모르는 거를 위주로 공부하다 보면 아는 게 틀린단 말이에요, X요. 이렇게. 되게 불안해져요. 근데 내가 아는 거를 많은 방법으로 내가 좀 익숙한 단어는 더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정리가 되면 내가 어려워했던 단원에 가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 이렇게.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넘기면서 이걸 느껴야 돼요. 점수가 뛰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11월 되면 제일 좋은 건 이런 게 제일 좋죠. 이렇게. 내가 시간을 투자했어요. 11월부터 12월까지. 이건 시간팀이다. 성적, 실력이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제일 불안한 친구들이 이런 거예요. 파동을 뛰는 거야. 이렇게. 점수가 높다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점수가 낮다 높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어떨 때는 1등하고 어떨 때는 50점대를 찍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이게 시험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여기 모르는 거를 알게 하는 방식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좀 많아요. 이렇게. 근데 아는 걸 확실하게 하고 모르는 걸 조금씩 하다 보면 아는 걸 틀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물리가 좀 어렵다, 접근하기 힘들다, 50점을 넘기고 싶다, 80 가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이것도 한번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다 듣고 나서 이런 목차에다가 딱 갖다 놓고 전체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전체를 폐기해 놓고 그리고 나서 역학에서는 잘 되는 게 뭐고 뭐 전자기는 뭐니까 내가 지금 잘 되는 것만 따로 확 정리해 볼래. 그리고 이 정리했던 잘 되는 곳은 절대 안 틀리게 만들어 볼래 라고 양을 늘려보는 거다. 워크북도 풀고 뭐도 풀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봐요. 그리고 성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실력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지금 요건 올해 진행되고 있는 제가 시험 보고 나서 나눠드린 성적표인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점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 정렬을 이렇게 점수를 했는데 보통 이제 들어오면 여기 모의고사든 무슨 어떤 거든 이렇게 수험번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연세대가 얼마, 고려대 얼마. 그러면 연세대 이렇게 과가 지정이 돼요. 고려대는 어디 이렇게 쭉 가보면 여기 뒤에 연세대 전작가는 기획관 7명 중에 1등 했다. 뭐 이런 게 표가 나 있습니다. 요거는 전체 석차이고 요거는 과별 석차예요. 내가 이제 공부하고 나서 내 공부한 것의 실력이 어느 정도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런 시험에 응시해 보고 이 성적을 받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보고 이 점수가요 80 이상을 넘기면 합격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기 지난 몇 년치의 통계가 그래요. 이렇게. 제가 보는 모든 시험에 80 이상을 넘기고 있다 그러면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그거를 해보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점수가 좀 밑에 있잖아요. 내가 50점도 안 돼. 평균은 60인데 50점도 안 된다면 아까처럼 방법을 잘 되는 걸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방향을 잘 잡고 있다. 공부를 잘하고 있다 느끼려면 이런 시험을 응시해서 현장에서는 바로 응시가 되고 인강도 바로바로 이제 강의를 보통 현장에 찍고 하루 이틀 만에 뜨니까 그거 보고 메일 주소 있으니까 꼭 저한테 보내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서 같이 통계를 잡을게요. 그래서 이런 통계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제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력을 확인해 가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무작정 공부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신나게 공부했는데 나중에 떨어지면 얼마나 손해야. 힘들고.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꼭 파악해 보세요. 자, 이거는 작년도 이제 7월 시작하는 친구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요 작년에 단기 완성입니다. 보통 7월 시작하는 친구들은 강의를 필수론부터 쫙 들으면 좋지만
한 방에 끝내는 강의를 또 선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단기 완성이라는 강의를 개설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왔던 친구들은 다 물리를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입니다. 여기 색깔 있죠? 이게 다 합격생들입니다. 이렇게. 여기 흰색은 다 불합격이고 이 합격생이에요. 제가 뭐 이름 가렸는데 이 통계가 제가 예시하는 게 뭐냐면 단기 완성을 두 번째 강의니까 강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7월 초에 자기의 실력입니다. 여기 보면 점수가 높은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물리를 잘했던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물리를 잘했던 친구들인데 와서 공부 좀 하니까 그리고 연말까지 쭉 해보니까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부터 잘하니까 좀만 더 이렇게 거다 해보면 당연히 합격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밑에 붙어야 돼요. 이게 제가 좁아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는 점수가 낮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점수가 높은 친구들,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친구들, 근데 여기 밑에가 점수가 낮은 친구들인데 이 중간 정도의 친구들은 다 떨어집니다. 특이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 친구들은 이게 점수를 올려서 합격할 수 있는데 떨어져요. 이건 애매하게 공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점수가 낮은 친구들이 합격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여기만큼 높아요. 이렇게. 이 친구들은 지금 당장의 실력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방법을 깨우친 거예요. 1위로 간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 점수가 낮다는 얘기가 이제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시작해보니까 점수가 낮아. 그러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방법들 계속 질문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죠. 몇 달 만에 이렇게. 7월 시작해서 물리를 처음 시작했는데 이렇게 합격하기가 쉽진 않은데 이런 통계가 말해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물리를 잘했어요. 계속 그 방식대로 하면 합격은 해요. 이렇게. 근데 처음부터 좀 애매한 그룹에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공부해 보니까 적당한 점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80이 넘으니까 여기는 합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좀 게을러진 거죠. 중간 어딘가부터.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최종 합격이 안 된 거고 요 밑에 있는 친구들은 되게 제가 볼 때 되게 중요한 지표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합격까지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이 최근에 물리를 다 잘할 수는 없죠. 물리가 어려우니까 하니까 이 어려운 과목을 7월부터 시작해서 내가 12월까지 한 6개월 정도 바짝해서 합격하려면 현재 실력보다 그 나중에 실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자꾸 생각해 보고 아까 했던 그 하반기 전략 같은 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리고 D-1 전략이 뭐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합격 공식이라 돼 있는 것은 제가 그냥 이거는 공부 외적인 겁니다. 물리가 아니고 장소가 되게 중요해요. 의외로. 요새 스터디 카페나 여기저기 있는데 막 음악을 듣고 공부하거나 제가 옛날 사람인지 몰라도 그게 되게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딱 정해진 자기만의 공부하는 장소를 딱 세팅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장소가 좀 지루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옮기더라도 이게 딱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이 수업 공부할 때 여기 가서 공부할 거야. 이렇게. 보통은 학원에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학원에 자습실이나 공부하는 여건이 좋으니까 일찍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가 되는 건 인강으로 하는 친구들, 이렇게. 골박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너무 하지 말고 벗어나서 동네 도서관이나 이렇게 열린 곳, 사람들이 많은 곳 가서 출퇴근하면서 공부하는 걸 좀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루하면 또 옮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공부하는 장소를 세팅하는 게 좋고, 시간은 10시간 이상은 넘겨야 됩니다. 이거. 4시에 넷.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부한 것 같은데 실제 한번 체크해봐요. 이렇게. 내가 실제 공부한 시간 체크해보면 의외로 10시간 넘기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그래서 하루 날 잡고 내가 공부 습관이 뭔지를 좀 확인해 보자. 왜냐,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야. 제대로 해야죠. 괜히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만 필요하고 합격서에 뭐 들러리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었다면 제대로 장소 잡고 공부를 10시간 동안 꼭 해봐야 돼요. 약간 고시생 느낌을 하면 돼요. 요즘은 고시생이 별로 없는데, 고시생이 없죠. 뭐 별리사 정도가 있나? 근데 되게 치열하게 공부하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 하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작년 통계도 봐도 그러니까 학점이 낮아도
합격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학교가 막 스펙이 아주 좋지 않아도 합격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단지 실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결국. 실력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그거 하려면 하루 10시간 이상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돌아봐야 돼요. 공부는 12시간 한 것 같은데, 재 보니까 4시간밖에 안 됐으면 뭔가 빨리 수정을 해. 이렇게. 그리고 장소하고 10시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매년 강조하지만, 그날 자기 점검 시간이 꼭 필요해요. 오늘 내가 공부를 잘했다, 안 했다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 확인이 안 되면 그 방법으로 쭉 하면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점검 시간이란 뭐냐면, 이제 오늘 10시까지 공부했어요. 이렇게 10시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10시까지 딱 채우지 말고 9시 40분에 이런 빈 종이를 꺼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요. 모든 책을 덮고 그날 공부했던 걸 여기다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강의 들었다면 강의 내용 중에 생각나는 것들 다 써보는 겁니다. 백지에다가 이렇게요. 키워드만. 이렇게. 물리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연력학 제일법칙을 했다. 그러면 W의 정의가 뭐고 델타의 Q가 뭔지를 이렇게 내가 공부한 거 쭉 써보고, 오답 같은 게 있으면 오답 같은 거 체크해 놓고 이걸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게 A4 용지인데 처음 공부하면 이걸 채우기 어려워요. 이렇게. 오늘 분명히 하루 종일 공부했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좀 전까지 봤는데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잘 채워지지가 않아요. 절반도 못 채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오늘 공부한 본인의 실력입니다. 공부하는 뭐라 그러죠? 성적표예요. 성적표. 그래서 이게 생각이 안 나면 바로 잽싸게 내일 오전에 내일 아침에 이걸 다시 채워야 됩니다. 책을 보고 이렇게. 전날 밤에는 백지에다 하는 거고, 전날 밤에 백지를 그대로 갖다 놓고 내가 어제 공부한 게 생각이 안 난 것들은 다시 채워보는 거예요. 책을 보고 이렇게. 여기서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일날은 이렇게 안 보고 해보고, 안 본 거 기억이 안 나면 그 다음날은 어제 거를 이렇게 펼쳐가면서 다 체크해 봐야 돼요. 이걸 하면 일주일 뒤에 또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스스로가. 그래서, 뭔가 생각이 안 나면, 야,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날은 공부할 때 그렇게 할 거야, 아마도. 내가 점심 먹고 좀 졸려. 이따가 집에 가기 전에 9시 40분쯤에 이거를 꺼낼 텐데, 그때 내가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쓸지를 미리 연습해 보는 거예요. 공부 안 될 때 밥 먹고. 그래서, 어제보단 더 많이 채웁니다. 이렇게 안 보고. 그 다음날 더 많이 채워요. 꽉 채워요. 이렇게. 이게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쌓아서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해보고. 자,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아까 했던 모의고사를 딱 쳐봅니다. 그럼 점수가 확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그런 자기 스스로의 점검도 하고 점검한 결과를 내가 진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시험을 딱 봐보는 거예요. 봐보고 점수가 올라가는 거를 굉장히 제가 주변에 많이 봤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단기간에 올리려면 이런 방식을 좀 연습해 보는 것도 좋다. 근데 적어도 이게 되려면 최소한 10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난 머리가 좋아. 한 번 보면 다 알아. 그래서 한 3시간만 하면 돼. 아니에요. 양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이렇게. 이걸 좀 생각해 보고. 그냥 커리큘럼 안내는 이건 따로 이제 자세한 안내를 하는 이 동영상 하나 촬영을 할 텐데 거기 봐도 되고, 필수는 이거 필수입니다. 있는 거. 이거 하면 돼요. 이런. 이렇게. 필수는 돼 있는 1, 2를 워크북 같이 병행하면 물리에 대한 이론은 거의 다 끝낼 수 있고, 문제는 여기 기출입니다. 기출, 그 다음에 500제, 100제 이런 거. 이걸로 문제풀이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두 가지가 가장 필수예요. 그래서 이론은 여기서 끝내고, 문제는 기출과 단원별로 연습해보고. 이 실력이 딱 되면 이제 여기서 해보는 거죠. 단원별, 파이널은 내가 공부한 것들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 그래서 아까 여기 처음 봤지만 D-를 딱 세팅해 놓고, 여기 실력이 여기에 했던 모든 거를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10월까지는, 여기가 10월 말입니다. 10월까지는 양을 늘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11월 넘어서 파이널 모의고사 하면서 양을 줄여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매 순간 백지 연습 계속 해보고, 그리고 실력이 애매하면 모의고사 있으니까 다 와서 확인해보고, 점수가 80 이상을 넘어가는지 몸소 느껴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충분히 늦게 시작해서 합격하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시작한 친구들은 그렇게 해보고, 만약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7월 달부터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들어가니까, 문제풀이에서도 좀 전에 했던 얘기, D-1부터 시작해서 했던 얘기들을 잘 기억했다가 그렇게 한번 해봐요. 예? 특히 이 얘기를 중요합니다. 여기 했던 얘기들 이렇게.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 같은 거 잘 세팅해 놔야 막판에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잘 따라와 보시고, 그리고 문제 많이 풀고 오답 정리하고 하루 전날을 다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정리 나간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세요. 자,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